하룻밤새 백발이 되어버린 로쿠스케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勝谷六輔が訪ねてきたのは京橋裏にある三角ビル。 그가 찾아온 이곳 삼각빌딩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곳으로 건물 안엔 수상쩍은 가게들이 입주해 있었고 로쿠스케가 찾아온 곳 역시 最上階に近頃妙な事務所ができた。 어딘가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탐정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いやいらっしゃい。金田一さん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今あなたの前に立っているのがその金田一さんですから。この男が金田一耕助。六助はしぼんでしまった。 로쿠스케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어떠한 사건을 의뢰하러 온 것으로 万引き殺人事件。万引き殺人事件。 살인사건을 의뢰하러 온 것이긴 하였으나 긴다이치의 허름한 행색과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六助はここへ来るよう教えてくれた人を呪い殺したくなった。 사건의 시작은 긴자에 위치한 에비스 백화점. 그곳 3층에 있던 귀금속 매장에서 마감 직전인 오후 4시 반경 伏見さんお願い、しばらくここ見ててね。私ちょっと。え、またなの？ 고참 직원인 이소노 아키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いいわ、いってらっしゃい。わからないことがあったら主任さんにお伺いしますから。じゃあ。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참 직원인 준코 혼자 매장을 보게 되었고 純子は10日ほど前に入ったばかりの新参で客の多くないのが不平であった。 그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ふと人の気配がした。 매우 특별한 손님이 방문합니다. 女が一人ケースの中を覗いている。 매장에 방문한 손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복장으로 전신을 감싸고 있었고 ベールをかぶっていました。とても厚いベールを。 특히 베일로 인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あのブローチ。 그녀는 처음엔 브로치 하나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였고 女はうつむいたままブローチを改めていたが、今度は腕輪を出してくれと言った。 그리곤 끊임없이 장신구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수많은 보석들이 케이스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そのうちに純子はハッとした。宝石入りのコンパクトを出そうとうつむいた時、コンパクトの鏡に女の手の素早く動くところが映ったのである。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절도 행위로 케이스에서 사라진 보석들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場合、むやみに騒いだりしてはならないと教えられている。代わりにすぐに各界の主任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が磯野秋は帰ってこない。 헌데 때마침 이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던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신참 주임 케이키치. 彼はすぐその場の成り行きに気がついた。誠に恐れ入りますが、ちょっと事務所までご足労願いますか。お手間は取らせません。ほんのちょっとで良いのですから。 사실 이 여성은 흥난초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으로 이곳 에비스 백화점에는 그녀와 관련된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沢井主任は女の腕を捉えて引き戻した。 그건 흥난초 여성의 도둑질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いけません主任さん、その方は。私その女をいつもの方だと思ったんです。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신참 주임은 결국 その時だった。主任さんはそのまま床の上に倒れてしまったんです。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それにしても辺りに相当人がいたというのに犯人を取り逃がしたとはどうもいかんですな。 이렇게 고객 기절도를 방치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あんたはその女を知ってるんでしょ。 모든 것은 지베인 노쿠스케의 지시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何者ともわからないが店員たちは黒蘭姫というあだ名を立てまつっている。この婦人はいつも万引きをやっていく。しかも不思議なことにその万引きを捉えてはいけないという規則があるそうで、彼女の盗んでいったものを伝票として差し出しておく。 그렇게 제출한 전표들은 지배인에게 전달되었고 그 전표가 필요했다는 것 누군가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로써 로쿠스케가 범인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으나 男一匹殺したから違うのです、警部さん。 하지만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쿠스케는 여성의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そう、私はその婦人を知っています。
その婦人は格別欲があって盗みをするわけではなく、一種の病気で品物を持って帰るだけです。品物は金庫へしまって、府警に当たる人がこっそり金庫の内容を調べ、品物と伝票が一致していることを確かめて代金を支払うのです。ところが近頃そこに狂いができてきたんです。伝票についている品で金庫にないものがたびたびあると。 최근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확인된 도난품들이 금고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그 사실은 누군가가 흥난초 여인으로 위장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로쿠스케는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은밀히 조사를 의뢰했지만 その人物は宮武金次という男です。つい近頃までうちの店員で、しかし1週間ほど前に 결국 아무런 진상도 확인할 수 없었고 店を辞めてもらいました。 그리고 또다시 粕谷さん、この建物の中でまた一つ殺人が。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第2の殺人事件というのは次のような顛末だった。その晩8時20分頃、2人いる女の子が店をしまいかけた。ただ一人粘っている客がある。 유독 한 명의 손님만이 자리를 뜨지 않고 신문을 든 채로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래서 종업원들이 난처해하던 상황에 결국 마담이 직접 손님에게 다가갑니다. 恐れ入りますが、もう看板でございますから。どこかお加減でも悪いのでしょうか。 그런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전 3층 매장 주임이었던 미야타케 긴지였습니다. マダムや娘たちは宮武なら知っているが今まで気がつかなかったというんですよ。ほらご覧の通り変装してるんです。黒眼鏡につけひげなんですよ。 현장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야타케 입현장과 コーヒーが2つ出ています。 동행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두 잔이 커피, 그리고 놀라운 사실까지 듣게 됩니다. 黒い街灯を着て濃いベールをかぶった女の人がそこにいる人の前に座ったんです。私すぐ注文を伺いに行ったんですが、何もいらないとおっしゃって。 헌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するとこっちのコーヒーは。 그녀가 커피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しばらくして女の人がテーブル越しに乗り出して何か熱心に話していました。それから女の人は出て行ったんです。今考えるとこの人あの時からずっと同じ姿勢で座っていたんですわ。 이렇게 모든 사건이 범인이 흥난초 아가씨라는 결정적 증언들로 인해 더 이상 흥난초 아가씨의 정체를 숨길 수만 없던 로쿠스케. 그래서 결국 その人の住居へ案内したというわけです。向こうへ着くと婦人は留守でして、父なる人に会ったのです。 로쿠스케는 그곳에서 경찰들과 함께 흥난초 아가씨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리고 잠시 뒤 そこへ夫人が帰ってきたというわけですね。 이 상황을 눈치챌 수밖에 없던 흥난초 여인. 그리고 그녀는 곧이어 쓰러지며 그녀가 흘린 가방 안에서 中から飛び出したのが飛び出したのが血に染まった担当。 결정적인 증거까지 나오게 되죠. 六助は息を飲み、両手で頭を抱えてがっくりとうなだれた。 이로써 모든 정황과 증거들까지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는 듯 보였으나 どうも血染めの担当を所持していたというのじゃ。それが間違いなんです。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彼女が犯人とすれば、どうして途中で担当を捨ててしまわなかったのです。それに万引きした品々はどうしたんです。万引きした品、まだ出ないんですか。警部は途中で始末をしたんだろうと言いますが、ならば同時に血止めの担当も始末するはずです。時にお願いしておきましたが、関係者一同の経歴を書いてきてくださったでしょうね。 여기서 몇 가지 추가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第二の被害者宮武金次。 두 번째 피해자인 미야타케는 과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백화점에서 해고당한 것이었고, 黒蘭姫。 그리고 흥난초 아가씨의 정체까지 밝혀지게 되는데 その人は、いや、その人の父という人は恵比寿百貨店の社長なんです。 그녀는 사실 에비스 백화점 사장의 딸이었기에 その令状はいわば自分の店のものを万引きしてた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か。 그래서 그녀의 반복적인 절도 행각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ところであなたはその令状とどういう関係あるんですか。 또한 그녀는 로쿠스케와는 연인 사이였고, 磯野亜希。 그리고 3층 보석점 직원인 이소노 아키와 흥난초 여인은 고교동 창생이었습니다. すると以前から知り合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か。
そうなんです、実は私が玉木さんから頼まれて店へ入れてやったというわけで。 그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 김다이치. じゃあ現場行ってみましょう。川崎さんは昨夜もいらしたわね。その人を覚えていて？今思えばその男妙に人目を避けるような格好だったよ。 때마침 찻집에 도착한 긴다이치 코스케. 川崎という新しい証人を得たことは事件解決に大変有効であった。 여직원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흥난초 아가씨가 그전에도 한 차례 미야타케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커피를 주문하였죠. そうだったかしら。 또한 커피에서 독약 성분이 검출되었기에 그 시점에 흥난초 아가씨가 미야타케를 독살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헌데 이상한 점은 するとあの人一旦ここを出てまた引き返してきたのね。 이미 목숨을 잃은 미야타케를 그녀는 어째서 다시 한번 찾아왔냐는 것이었습니다. そのことは警察の連中にもよく話しておいた方がいいでしょう。 3階の15号売り場付近は事件のあった後の不気味さが漂っている。 3층에 도착한 긴다이치는 우선 타마에를 시작으로 준코를 거쳐 이소노 아키에게 다가갑니다. ところで問題のベールの女ですが、あなたはその女をご存知じゃありませんか？いいえ、ちっとも。ただあの方が見えたら見て見ぬふりをしているようにと主任さんから言いつかっているだけで。近頃その誰か黒蘭姫でない女が黒蘭姫になりすまし万引きを働いていたという疑いがあるんですが、あなたはそういうことに気がつきませんでしたか？気がつきませんでした。 그렇게 조사를 마친 긴다이치는 자리를 떠난 뒤 あなたはまだ現場を見てらっしゃらないのだからいいけれど、私は。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이소노 아키가 도망치기 시작했죠. なぜ彼女が走っていったのか誰にもわからなかった。 하지만 どちらへ？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한 긴다이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품에서 독약까지 발견되며 磯野亜紀が気を失って死魚のように床に倒れた。 이렇게 사건은 종료됩니다. 問題は磯野亜紀と玉木さんの境遇の差、それから来る不満、不平、反感、そういうところに根ざしているのだろうと思います。 사건이 발단은 두 여인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회적 위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彼女は黒蘭姫の正体を知った。 한 사람은 사장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둑질조차 허용되는 삶을 살았고 나아가 자신이 연모하던 지배인과의 약혼까지 했기에 偽の黒蘭姫が出現する羽目になったんです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한편 당시 3층 주임이었던 미야타케는 점장의 지시에 따라 가짜 흥난초의 정체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짜 흥난초가 이소노 아키임을 알아내게 됩니다. 磯野亜紀を脅迫しているうちに彼女の口から本物の黒蘭姫の正体を聞かされた。そこで今度は玉木さんを脅迫にかかった。 그래서 결국 이소노 아키와 타마키까지 동시에 협박을 하게 된 것이었죠. さていよいよあの事件の日のことですが、磯野亜紀はご不浄へ行くと称して黒蘭姫になりすまし、いつもの通り万引きをして見逃してもらえると思っていた。彼女が誤算していたのは3階の主任が新米であること、また伏見純子も新参者で共に黒蘭姫に通じていなかったこと、それらのことを失念していたんです。そこを思いがけなく捕まった。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이소노 아키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そしてそれを知られたくないから宮武金次を殺した。そうですそうです。おそらくあの日宮武は贈品を受け取るつもりだったんでしょう。 또한 방금 전 저지른 살인이 이소노 아키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그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던 미야타케마저 제거하게 된 것이었죠. で一服持って立ち去った後へ今度は玉木さん、あなたが来られたというわけです。ところが相手が死んでいたのでびっくりして逃げ出したというわけですね。 그렇게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끝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타마키가 가지고 있던 단도였습니다. デパートから飛び出したところ誰かにぶつかったんです。その拍子にカバンを落としたのですが
相手の人がカバンを拾って渡してくれました。担当入れられたとするとその時より他にないと思います。 그렇게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며 磯野さんは気の毒です。あなたがもしそうお考えになるのなら、今後あの収益を改めなければいけません。強い自制心で。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2016년) 방영된 요코미조 세이시 첫 번째 단편집, 두 번째 에피소드 흥난초 아가씨였습니다. 원작은 1948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흥난초 아가씨라 불리우는 한 여성의 도벽으로 인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사장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그녀의 범행을 묵인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범인이 그녀를 사칭하다 살인까지 저지르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이 작품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사람마다 범죄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행위인가에 따라 용인되기도 단죄되기도 하는 현실. 그 모순이 이야기 전반에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긴다이치 시리즈 특유의 연출 역시 이번 작품에서도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절제된 화면 구성과 모노톤에 가까운 차가운 색감은 당시의 시대 분위기와 고전적인 정서를 차분히 드러내며 이야기의 무게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다만 사건의 주요 무대가 되는 백화점의 표현은 시각적으로 흥미롭긴 했지만 배경과 인물 사이의 이질감이 다소 느껴져 아쉬움도 남깁니다. 해당 작품은 인간 의욕만과 계급의 간극을 날카롭게 짚어낸 짧지만 밀도 있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흥난초 아가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